안녕.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버블에서 현재까지 성장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2017년, 2018년 초죠. 그 당시에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졌던 버블 현상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 현재 또 같은 가격인데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5가지를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튼튼하고 넓고 촘촘할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은 코인이라는 1차적인 문제만 바라보는데, 하지만 그 내재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 기술력은 블록체인이다. 그런데 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와 2017년도, 2018년도 초와 지금 오늘날의 네트워크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지갑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효과를 누가 만들었냐? 쓰리콤 설립자이자 이더넷 개발자 맥갈프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맥갈프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 수가 10배가 되면 네트워크 가치가 100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작은 플랫폼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의 가치보다도 높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사용자는 노드를 얘기를 하고요. 사용자와 사용자가 연결됐을 때 그 연결되는 것을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링크가 2명의 노드를 데리고 온다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똑같이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전 세계에 참여한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윙클보스 형제에게 1비트코인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보냈기 때문에 노드는 나와 윙클보스 형제가 2개가 되지만은 서로 연결선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비트코인을 송부를 하고 받고 팔고 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는 더 촘촘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77억 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다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비트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모바일 폰만 있으면 무료로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ATM 기기입니다. ATM 기기도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정 화폐를 얼마든지 암호화폐를 살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세계 각국의 법정 화폐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맹점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페이팔. 페이팔은 사용자가 3억 5천만 명이고요. 전 세계 가맹점이 2,600만 곳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안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국제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는 암호화폐를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커스터디도 앞으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많죠. 거래소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에서도 암호화폐를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깃허브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더욱 빠르게, 더욱 견고하게 더 많은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고 더 촘촘해지고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오늘날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지갑 생성 그래프입니다. 이 근래 급속도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모바일 폰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의 급성장으로 비트코인 지갑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ATM입니다. ATM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지금 12,509곳에 ATM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위는 미국 10,000개가 넘고요. 2위는 캐나다 약 1,000개가 정도 되고요. 3위가 영국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대부분의 나라들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맹점은 페이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가맹점 분포도입니다. 지금은 18,000곳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단일 화폐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 수가 나옵니다. 지금 33,671개의 기준이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저 수가 많은 업비트 그리고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도 있고요. 다양한 거래소가 있는데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곳이 거래소입니다. 그곳이 전 세계 3만 곳이 넘는 곳이 거래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사실 이러한 모든 지금 상황들이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체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곳에서 지금과 같은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트폴리오의 5% 비트코인으로 구성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자산과 상관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놓으면 안전하게 우리가 자산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해지 수단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발행을 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상품의 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하더라도 사실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로 금과 같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지불력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가치 저장 수단을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추세들 그리고 이러한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은행, 심지어 국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래 처리 속도입니다. 거래 처리 속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거래를 빨리 처리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거래를 빨리 승인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부하가 걸린다면 이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고 이 네트워크가 잘못하다가는 붕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멤풀의 크기가 작아졌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멤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멤풀이라는 것은 아직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대기 중인 트랜잭션을 포함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멤풀의 크기가 작을수록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되어간다. 자, 2018년도에 멤풀의 크기는 엄청나게 치솟았죠. 반대로 오늘날의 멤풀의 크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멤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작동 원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노드가 참여를 해서 채굴기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굴기기는 연산 파워를 만들어내서 블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은 블록을 만들어냈다는 보상과 그리고 거래 내역에 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윙클보스 형제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거래 내역 TXID가 네트워크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채굴자들은 그것을 그 거래 내역이 유효한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증을 해서 멤풀이라는 곳에 트랜잭션을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채굴자들은 멤풀에 쌓여 있는 트랜잭션들 중에 가장 수수료가 높은 TXID 먼저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은 TXID를 다음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에 담는다라는 거죠. 그 블록에 계속 담으면서 다음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블록이 모든 채굴자들이 51% 가반수가 승인을 냈을 때 이 TXID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멤풀 안에 있는 거래 내역이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네트워크와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부분에서조차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멤풀의 TXID가 적을수록 네트워크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블록수입니다. 블록수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블록수는 65만 9,455개의 블록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간에도 블록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약 10분당 블록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하루에 약 144개가 계속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특성상 첫 번째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두 번째의 블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그라미와 네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블록에는 첫 번째 블록과 두 번째 블록에 있는 검은 동그라미를 가져오게 되고요. 두 번째에서 만들었던 네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만드는 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블록은 첫 번째, 두 번째 블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블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몇 번째 블록이라고 했습니까? 65만 9,45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모든 블록의 데이터를 지금 현재 생성되고 있는 블록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안성이 높아지고요. 더욱 안정성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신뢰성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해킹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뢰성과 안정성,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생성되었던 블록수와 오늘날에 생성된 블록수는 다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블록은 계속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시율입니다. 해시율은 답을 예측하는 속도,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블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전 세계에 발생하는 해시율이 약 20엑타 해시였으면 오늘날에는 130엑타 해시 세컨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시율이 크다는 것은 더 많은 노드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전기와 연산 속도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난이도도 높다라는 뜻이고요. 난이도가 높은 만큼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치에 다양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또한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해시율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더 높인다라는 것도 반증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해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5번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5가지 이유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면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네트워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